저녁. 아빠! 우리 선주, 외할머니랑 잘 놀고 있었어? 응! 할아버지 가게 잠깐 구경하고 할머니가 아이스크림도 사줬어. 그랬어? 초코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렇게 옷에 다 묻었을까? 응, 자네 왔는가?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았는지 녀석 땀을 뻘뻘 흘리길래 하나 사 먹였어. 괜찮지? 아, 그럼요, 잘하셨어요. 가게는 가보시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말해 뭐해.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게 어딨나? 10년 넘게 작은 데서 자전거 가게 하던 사람이 새 건물에서 삐까번쩍하게 장사하려니 어색해 하더라고. 우리 사위 건물이라 그런지 더 좋아 보이대. 고마워, 재서봐. 건물 위치가 좋아서 1층 선뜻 임대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별 말씀을요. 제가 예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규 엄마가 어린 나이에 선규 임신했을 때 앞으로 우리 가족뿐 아니라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챙기겠다고요. 매번 선규 돌봐주시는 것도 감사하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오히려 하연이가 자네와 결혼하면서 인생 폈지. 자네랑 결혼 안 했으면 좋은 집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겠나? 나야말로 고맙네. 도망가지 않고 우리 하연이와 결혼해줘서. 하연이가 제 아이를 품은 건데 제가 어떻게 책임을 안 질 수 있겠어요. 그치. 그야 제 자식 품었다 해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논팽이들이 가득 있지 않나. 선규야.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뛰어다니면 어떡해. 이리 와서 할미랑 옷 갈아입자. 싫어요. 더우니까 벗고 다닐래요. 뭐야? 감기 걸리면 어쩌려 그래. 저 녀석 제 애비 닮아 뺀질뺀질한 건 참. 네? 저를 닮아요? 어? 차차. 하연이 닮았다는 걸 내가 말실수를 해버렸네. 선규 애미가 저 만날 때 엄청 산만했거든. 그래요? 하긴 자식이 부모 외모 행동 다 빼닮는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선규는 대체 누굴 닮은 건지. 주위에서 선규 보면 얼굴이 쌍꺼풀도 없고 엄마 아빠도 닮지 않은 것 같은데 친척 중 누구 닮은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남몰래 입양한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까지 있어요. 뭐? 무슨 그런 말을. 선규는 하연이 똑 닮았어. 하연이가 자네 만나기 전에 쌍꺼풀 수술도 하고 성형을 살짝 했거든. 난 선규 눈 보면 예전 하연이 생각나던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쌍꺼풀 수술을 한 거였어요? 하연이가 말을 안 해서 몰랐네요. 요즘 쌍꺼풀 하는 건 다들 흔한 일이니 굳이 말 안 했나 봐. 나중에 하연이가 뭐라 할 수 있으니 내가 말했단 내 생각 말고. 알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연이는 어디 갔어요? 이 앞에 잠깐 마트 좀 다녀온다 했는데 이제 올 시간 다 됐겠네. 자네 온 김에 선규랑 저녁 먹고 가. 그럴까요 그럼? 조금만 기다리게. 내 빨리 찌개만 데우고 올게. 1시간 후. 역시 장모님 밥상이 아주 꿀맛입니다. 선규도 장난치지 말고 밥 꼭꼭 씹어 먹어야지. 먹고 있어. 아빠, 이따 밥 먹고 나랑 같이 팽이 접어주면 안 돼? 나 오늘 많이 못 놀아서 아빠랑 놀고 싶어. 그래, 그러자. 우리 아들 엄마랑 맨날 종이접기 하면서 놀 텐데도 우리 선규는 아빠한테도 놀아달래 조르지? 엄마는 맨날 할머니 돼서 잠만 자지 나랑 안 놀아준단 말이야. 팽이 같이 접자 해도 귀찮다고 치우라 짜증내고. 엄마는 선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선규는 엄마랑 놀고 싶은데 엄마는 맨날 화만 내. 응? 선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선규를 사랑 안 하겠어? 엄마가 선규랑 잘 노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도 엄마 대신 할머니가 놀아주잖아. 할머니는 팽이 잘 못 접잖아요. 조금 놀아주고 계속 TV 보라 그러고. TV는 맨날 보는 것만 봐서 재미없다고요. 오늘따라 참 별말을 다 하네. 선규가 점점 커가니까 하윤이도 그렇고 나도 놀아주는데 힘이 붙여서 그런 거야. 전에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하네. 네. 근데 이 사람 대체 어딜 간 거야? 마트 간다는 사람이 늦은 밤이 되도록 오질 않네.
전화도 안 받고. 잠시요. 당신 어디 다녀온 거야? 마트 다녀온다면서 사온 물건은 없고. 마트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친구를 오랜만에 마주쳐서 오랜만에 소주 한잔 했어. 우리 선유, 엄마 보고 싶었지? 엄마 술 냄새나. 맨날 엄마는 술만 마셔. 술 마실 때만 선규 이뻐해주고. 응? 무슨 소리야, 선규야. 엄마가 선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은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조금 마셨어. 아휴, 일단 꿀물부터 마시라.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나 조금 마셨다니까? 그럴 수 있어. 걸을 수 있긴. 지금 인사불성이 다 돼서 휘청휘청하는구먼. 정신 좀 차려봐, 이거사. 나 괜찮다니까. 엄마 멀쩡한데 자꾸 정신을 차리래. 여보, 우리 기분도 좋은데 맥주 한잔 할까? 우리 같이 술 마신 지 오래됐잖아. 지금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무슨. 당신 일어날 수 있겠어? 선규 게으름이 얼른 가봐야 되는데. 대체 누구랑 마셨길래. 어쩔 수 없겠네. 오늘 하연이 누리 집에 두고 자네 선규만 데리고 얼른 들어가 봐. 늦게까지 야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얼른 가서 선규 씻기고 자네도 쉬어야지. 하연이 내가 잘 챙기고 내일 보낼게. 네, 그래야겠네요. 장모님도 쉬셔야 되는데 하연이까지 신경 쓰게 만들어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얼른 가봐. 다음날 퇴근 후. 다녀왔어. 아빠, 다녀오셨어요? 역시 제일 먼저 반겨주는 건 우리 아들뿐이라니까. 엄마는? 엄마? 안방에서 자고 있어. 선규 집 왔을 때부터 엄마 내내 코 자고 있었어. 뭐? 아직도? 응. 근데 아빠, 나 배고파. 아까 간식으로 과자 꺼내 먹었는데 이제 밥 먹고 싶어. 그래, 아빠 잠깐 엄마만 깨우고 우리 같이 밥 먹자. 선규,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릴 수 있지? 응? 잠시 후. 여보. 나 일어나 봐. 오빠 왔어? 그래. 당신 어제 과음하더니 몸살 난 거야? 아침에 들어왔다면서 여태껏 자고 있으면 어떡해. 선규 지금까지 저녁도 못 먹고 배고프대잖아. 내가 그래서 과자 먹으라 했는데. 당신이 왔으면 대충 시켜 먹든가 반찬 꺼내 먹어. 나 몸이 안 좋아. 뭐? 아니 당신 이겨내지도 못할 술을 왜 그렇게 먹었어? 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기분 좋아서 많이 마셨다 했잖아. 당신 일하는 나보다 약속이 더 많은 거 알지? 매일 장모님 댁에 선규 맡겨놓고 오늘은 동창회 간다, 오늘은 대학 동기 만나러 간다. 매번 술 마시고 늦게까지 들어오고. 정작 챙겨야 할 선규는 돌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그동안 육아하면서 힘들었던 거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서 푼다는데 왜 나한테 뭐라 해? 애 엄마는 약속 같은 건 잡지도 말란 소리야? 그게 아니고 요즘에 너무 잦잖아. 스트레스를 풀더라도 선규한테는 티내지 말아야지. 선규도 엄마가 매일 술 먹고 들어온다고 말하질 않나. 당신이 놀아달라면 화낸다고 서운해하더라.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당신은 미안하지 않아? 애잖아. 애들 원래 솔직해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건데 뭐. 당신은 일하면서 선규 잠깐 놀아주니까 모르겠지만 6살 남자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 같아? 6년 동안 육아만 전념해온 나도 내 생활이 필요해. 나도 힘에 부친다고. 그럼 여보, 이참에 당신 공부도 좋고 평소 해보고 싶은 일이라든가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해보고 싶은 일?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당신 말대로 이제 선규도 커가고 있고 당신은 당신 생활이 필요하다며. 몸 상해가며 술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내가 지원해주겠다는 소리야. 다시 일을 해봐도 좋고. 뭐든. 왜? 자기 미용학과 나왔으니 네일샵도 좋고 예전에 어릴 적에 꿈꿨던 일 있을 거 아니야? 선교 돌보는 건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부탁을 드리든 베이비시터를 구해도 좋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꿈은 무슨. 일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당신이 가져다 주는 돈 받고 생활하면 되는 건데 나같이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그것도 그렇지만 당신 생활이 필요하다면서. 그래. 선교 없이 놀고 먹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생활이야. 좀 해주고 싶으면 오빠가 말했던 베이비시터 그건 고용하면 좋겠네. 이참에 나도 쉬게. 당신 사실 내가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솔직히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고 있잖아. 선교 신생아 때부터 어린이집 가기 전까진 거진 장모님이 다 업어 키우셨고 지금도 요리는커녕 집 청소도 내가 다 하는데 당신이 전업주부면서 하는 일이란 게 있었어? 뭐야? 어이없네. 선교를 나왔잖아. 26 어린 나이에 혼자 임신으로 당신이랑 급하게 결혼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이 키워본 적 없으니 엄마한테 도움받을 거 받겠다는데 뭐? 그게 나빠? 청소랑 요리를 꼭 나만 해야 돼? 오빠도 당연히 가사 본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할 일을 나나 장모님에게 미루면서 지금도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단 거야. 내가 지금 난장판이라고 한 번이라도 너한테 뭐라 한 적이 있어? 밥도 다 시켜 먹으라고 회사에서 먹고 오라 했던 것도 다 받아들이잖아. 근데 선규가 느끼기에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데 그래. 가사 분담 전적으로 내가 맡을 수 있어. 근데 넌 엄마로서 적어도 선규한테만큼은 잘해주란 소리인데 왜 그걸 고깝게 받아들이는 거야? 나도 잘하고 있어. 당신 맘에 찰 정도 아니어도 내 나름대로 선규 돌보고 있다고. 나만의 육아 방식이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오빠는 왜 느닷없이 선규를 잘 돌보라 이래라 시비를 거는 거야? 그만 나가줘. 나 잘 거야. 어?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됐는데 이대로 누워버리면 어쩌잔 거야. 대화를 잘 풀어서 해결을 해라. 아직도 안 나갔어?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 야치로. 여보세요?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아버님, 큰일입니다. 하원하던 중에 선규가 사고를 당했어요. 얼른 XX대학교 병원으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서 급하게 아버님께 연락드렸어요. 네? 사고라뇨? 어쩌다가요? 어머님이 볼 일이 있어서 늦으신다 하셨는데 선규만 두고 아파트 앞에 내려달라 하셨어요. 저희가 안 된다고 해도 어머님이 괜찮다고 선규 혼자 집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혼자 하원하게 뒀는데 아무래도 원장님이 불안하다고 다시 버스 끌고 가봤거든요. 근데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치이는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와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사 말로는 수술 동의서가 필요한데 보호자가 얼른 와야 된다고 합니다. 네? 수술이요? 당장 가겠습니다. 잠시요. 최성규 보호자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술이라뇨. 큰일인 겁니까? 오셨군요. TA 6세 최선규 환자. 어디 보자. 현재 검사해본 결과 팔다리뼈가 골절돼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투여한 상태고요. 일단 수술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해 주시면 바로 수술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호자님이 여기 인적사항 적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급하게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니 혈액형도 같이 적어주십시오. 네, O형입니다. 저도 O형이고요.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당장 수혈하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고 상황 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술실 앞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잠시요. 아버님, 너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차라리 선결이 집 앞까지 데려다 주든 어머님 오실 때까지 원에 데리고 있든 해야 됐는데 차라리 저한테 확인 전화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직 선결은 집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그 어린애를 어떻게 혼자 두고 가실 수 있습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선규가 혼자 있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미리 연락드리지 못한 점 죄송해요. 다 저희 불찰입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는 저희 원에서 다 부담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화내서 못하겠습니까? 제 와이프 말대로 고지고대로 따른 것뿐인데. 그래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선규 발견하고 병원까지 데려온 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별 말씀을요. 근데 어머님이 아직 연락이 안 되시는 건가요? 네, 그러네요.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건지. 4시간 후. 최선규 환자 보호자님? 네. 선생님,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다행히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발과 발목뼈 골절대 부분에 나사핀으로 잘 고정했고요. 추후에 사진 보면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B형 혈액 수량이 넉넉하게 있어서 다행히 긴급하게 수혈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네? B형이요? 수술 전에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데 혈액형이 O형이 아니고 B형이더라고요. 아마 아버님이 착각하셨나 봅니다. 다른 보호자들도 종종 혼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와이프가 O형이거든요? O형과 O형 사이에 B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네? 아니요. 혈액형 조합상 불가합니다. O형 인자조합은 오로지 O형 하나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아마 보호자님들 중에 혈액형을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그럼 전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 오빠! 윤지야. 안 와도 괜찮은데 뭐하러 왔어? 어떻게 안 와봐. 조카가 사고를 당했다는데. 선규는?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줄 거야. 근데 세연이가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아직 연락이 안 돼. 뭐? 연락이 안 된다니? 사고 소식을 모르고 있단 소리야? 모르겠다, 나도. 유치원 선생 말로는 선교 하원할 때 집 앞에 두고 그냥 가라고 했다던데. 그 이후로 문자를 보내도 연락도 안 되고. 일단 장모님한텐 연락했어. 부산 여행 갔다가 다시 오는 중이라니 오시겠지. 아니, 세연이 뭐야? 대체 뭘 한다고 아이 하원도 시키질 않고 연락이 두절된 거야? 세연이 요새 이래? 아니, 이전 무슨 어제도 친구들 만나다고 나갔는데. 뭐야,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고? 요새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대체. 설마 세연이 바람 피우는 건 아니겠지? 뭐야, 표정 왜 그래? 정말 세연이 바람 났어? 그건 모르겠어. 근데 아까 선규 수술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 내가 알기로는 선규 혈액형이 O형인데 오늘 검사해보니까 혈액형이 B형이라 그러더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근데 하연이도 혈액형이 O형이거든? 선규 나올 때 재앙절개 하기 전에 내가 수혈해줘봐서 확실해. 의사 말로는 O형과 O형 사이에 낳은 자식은 자동으로 O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 선규가 어떻게 B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뭐? 말도 안 돼. 정말 B형이래? 확실하대? 나도 안 믿겨서 몇 번 검사지를 확인했어. 근데 B형 맞아. 그럼 선규가 오빠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세연이 오빠랑 연애할 때 임신했다고 했던 게 오빠 애가 아니라 다른 남자애 임신했던 거 아니야? 설마. 생각해보면 이상해. 선규 보면 세연이도 그렇고 오빠를 닮은 데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 엄마 아빠나 사돈댁 닮은 것도 아니고. 오빠도 친구들이 농담으로 입양한 애 아니냐고 그래서 속상했었다며. 말도 안 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내 자식도 아니면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할 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나랑 사귈 때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윤이한테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야겠어. 오빠, 일단 친자 유전자 확인 검사해보는 게 어때? 세연이한텐 내색하지 말고. 내색하지 말라고? 그래,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증거 내밀고 상황을 지켜봐. 설사 세연이가 오빠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어도 언니가 선규가 그 남자의 아이였던 걸 모를 수도 있잖아.
물론 다른 남자를 만난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새언니가 몰랐느냐 알고 숨겼느냐에 따라 얘긴 전혀 딴판이 돼버리는 거야. 오빠, 지금 안 그래도 선규 사고에 혈액형까지 복잡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줘야 돼. 하루빨리 유전자 검사부터 의뢰해. 알았지? 그래. 눈으로 확인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 그날 저녁. 선규야. 당신 이제 오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오토바이 치이다니. 우리 선규 얼마나 아팠을까? 당신은 뭐 한 거야? 애가 이렇게 될 동안 아빠는 사람이 뭐 하냐고. 빨리 병원에 왔었어야지. 유치원 담임 내 연락도 다 안 받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어디 가길래 지금 나타난 건데? 내가 아침에 얘기했잖아. 정희 엄마가 돌아가셔서 지방에 장례식장 간다고. 무음이라 몰랐어. 그리고 나도 엄마한테 미리 얘기한다고 걸 깜빡했어. 이미 지방엔 와버렸지. 어쩔 수 없이 나도 급하니까 일단 선생님께 두고 가라고 그런 거지. 내가 정말 두고 갈 줄 알았겠어? 아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유치원에서 뭐래? 선규 병원비랑 보상은 다 해준대? 얼마나 해준대? 당신 정말 뭐야? 왜 그렇게 보는데? 왜? 그깟 병원비가 대수야? 우리 선규 어린 나이에 그 작은 팔다리에 핀 나사를 먹는 수술을 했는데 유치원에 보상받을 생각보다 하는 게 정상이야? 그럼 유치원 잘못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 넘어가? 사고는 사고고 확실히 책임을 물을 건 해야지. 전적으로 아이 보호를 제대로 안 한 건데. 어민이 네 잘못도 있어.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걸 우겨서 두고 가라 했던 건 너였으니까. 아 몰라. 선규 자는데 깨겠다. 그 얘긴 나중에 해. 일단 당신은 내일 출근해야 될 테니까 내가 선규 지키고 있을게. 당신 이만 들어가 봐. 매번 자기한테 불리할 때마다 상황 피하려는 거 지겹다. 며칠 후. 너 그날 어떻게 된 거야? 내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최서방 보기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자식이 사고를 당했다는데 어쩜. 어디 갔게? 당연히 원준이 만나고 왔지. 뭐야? 너 대체 어쩌다고 자꾸 원준이를 만나? 내가 지난주에도 너 원준이랑 술 먹고 온 날들 조심하라 했지? 그런데 최서방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럼 어떡해? 원준이를 못 잊겠는걸. 엄마가 원준이를 못 봐서 그래. 원준이 요즘 택배 뛴다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도 근육질이 엄청 멋있어졌어. 원준이도 나보고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데 내가 어떻게 원준이를 두고 갈 수 있겠어. 나라고 그날 선규가 사고 날 줄 알았겠어. 나도 마음 안 좋아. 엄마까지 후벼파지 말라고. 이거사 멀쩡한 네 남편 놔두고 왜 자꾸 전애인을 못 잊어서 이 엄마까지 공범을 만들어. 이럴 거면 그냥 원준이 놈이랑 살림을 차렸어야지. 왜 최서방이랑 결혼했어? 그때 원준이도 학생이고 나도 같이 옆에 있을 텐데 결혼하고 애 키울 돈이 어딨어. 내가 최경석을 왜 만났는데? 얼굴? 키? 아니, 돈 많아서 만난 거야. 부모님이 주신 건물 있지, 스펙 빵빵에 대기업 다녀. 당연히 내 아이 아빠로는 자격인 거 아니야? 원준이도 선규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으니까 순순히 보내준 거라고. 그때 내 선택이 아주 탁월했지. 원준이랑 결혼했어봐. 지질이 공상 떨면서 원룸이나 전전했지. 지금처럼 고급 아파트에 살 수나 있었겠어? 내가 선규 볼 때마다 아주 원준이 그놈을 닮아서 소름이 돋는다. 이래서 남의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만 내 자식이 그 모양일 줄은. 아휴, 선규도 점점 커가는데 나중에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어차피 최경석이랑은 몇 년 안 돼서 한몫 단단히 주고 이혼할 거니까. 그럼 선규 데려와서 원준이랑 다시 결혼하면 돼. 그니까 엄마도 좀만 더 참으라고. 6년을 연기했는데 더 못하겠어? 난 지금도 들킬 걱정에 심장이 떨려. 아, 이러다 명이 줄어들겠어. 엄마, 그럼 지금이라도 다 까발려줘서 딸이 한 푼도 없이 쫓겨나길 원해? 우리 선규도 내가 그러길 바라겠냐? 그치?
그니까 지금처럼 가만히만 계셔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아빠 자전거 가게 자리 임대해준 것도 최서방이잖아. 지금 장사 잘 된다고 아빠 신나하는데 그 행복을 도로 뺏을 거야? 다시 그 거지 같은 가게에서 장사하고 싶어? 아니 될 일이지. 좋아. 엄마 마음 힘들 때마다 아빠 가게를 생각해. 그리고 최서방이 매달 주는 용돈도 최서방이 이 사실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엄마도 나도 끝이야. 그니까 내가 이혼 준비 마칠 때까지만 눈 감아줘. 오빠가 결혼 10주년에 집 명의도 나한테 바꿔주기로 했어. 그 집만 내게 되면 엄마 마음고생하는 건 끝이야. 우리 인생도 필 거라고. 아이 알았어. 내가 아주 자식을 잘 만나서 이 모양으로 사는구나. 아휴 그래 엄마. 능력 있는 딸 잘 키운 덕에 사위도 2명이나 보시고 아주 좋지? 정말 미쳤구나 이하연. 저 정도로 철면 피울 줄은. 잠시 후. 오빠 등기 받았어? 유전자 검사 결과? 어떻게 됐어? 진짜가 아니래. 선규가 내 아들이 아니랜다. 미쳤어? 혹시나 해서 의심했던 게 진짜란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의뢰하면서도 나도 나만이 착각이길 바랬어. 만에 하나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내 혈액형도 다시 검사했다고. 근데 난 정말 O형이 맞았고 선규는 내 아들이 아니래. 이게 말이 되니? 새언니는 유전자 검사한 사실 알아? 네 말대로 반응 보려고 오늘 병원 갔었어. 근데 이미 장모님부터 다 선규가 내 자식이 아닌 사실 알고 있더라고. 나랑 사귀면서 같이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야. 선규가 그 남자 사이에 생긴 아이인 거 알면서도 일부러 나한테 책임지라고 찾아온 거야.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니까 좋은 아빠가 돼줄 수 있겠다 싶어서. 심지어 그 자식이랑은 아직 만남을 유지하고 있어. 지금까지 친구 만난다, 장례식장 간다고 얘기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지. 그래놓고 날 이용할 대로 이용한 뒤에 버릴 생각까지 하더라. 이혼할 때 위자료라도 단단히 주고 가겠다는 속셈인 거네. 이 쓰레기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사실들을 너무 한 번에 알아버려서 용서할 수가 없어.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선규는 무슨 죄야. 멀쩡히 친아빠가 있으면서 날 아빠라고 믿고 있을 텐데. 정말 우리 오빠 가엾어서 어쩜 좋아. 어쩌다 그런 꽃뱀을 만나서. 너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면목이 없다. 오빤 잘못한 거 없어. 마땅히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 잘 꾸려왔잖아. 그동안 새언니가 어린 나이에 결혼했던 명목으로 우리 집 식구를 좀 괴롭혔어. 엄마는 내가 뭐라 싫은 소리만 해도 오빠한테 쪼리를 가서 이르고. 우리가 어린 며느리 시집왔다고 어디 집안일 한 번을 시켰어? 명절이면 힘들까봐 음식도 다 사고 정리나 설거지도 제대로 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 집을 우롱한 건 그 여자야. 일부러 계획적으로 다 접근했으면서 본인이 임신으로 피해본 척 오빠 가스라이팅하고. 그랬었지. 모르곤 당했을지 몰라도 알고는 절대 안 당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음날. 임원준 씨? 누구? 날 알아보는 거 보니 이원준 씨 맞군요. 당신이 어떻게 여길... 왜요? 내가 못 올 때라도 찾아왔나요? 듣기는 선규가 당신을 빼닮았다고 하던데 내가 보기엔 뭘 닮았다는 건지 모르겠네. 동태눈깔 같기만 한데. 뭐 동태눈깔? 당신 느닷없이 찾아와서 뭔 시비인데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미 다 알고 온 거 아니야? 선규가 내 아들이란 거 다 알고 억울해서 찾아왔어? 그래, 다 알고 왔지. 뻔뻔하게 나가는 건 아주 이하윤이랑 다를 바가 없네. 역시 유유상종인가? 내가 뭘?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떡할 거야? 나란 데 치기라도 할 건가? 내가 이하윤이랑 먼저 사귀고 있었어. 네가 멋대로 하윤이와 내 사이 끼어들었잖아. 멀쩡한 친자식과 여자친구 뺏겼던 내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 누군 찾아오고 싶지 않았을까 봐. 내가 양보해준 덕에 당신은 지금까지 하하호 잘 지내고 있었잖아. 그렇게 억울했으면 결혼식 올리기 전에 귀띔이라도 하지 그랬냐? 뻐꾸기 새끼처럼 지 자식을 남의 자식으로 둔갑시켜놓고. 뭐?
뺏겨. 넌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 너도 솔직히 겁났던 거 아닌가? 어린 나이에 애 아빠가 돼서 책임 회피하고 싶었던 거 나한테 떠민 거잖아. 그래, 맞아. 자식 생겨서 인생 망칠 일이 있어?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이 총대를 메고 책임져준 덕분에 하연이도 선규도 다 좋은 결과 얻었잖아. 비겁한 놈. 인생을 왜 망쳐? 니들이 함부로 놀아난 대가로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걸 짐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었다. 아주 고고한 성인군자답셨네. 그래, 넌 태어날 때부터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난 도련님이셨으니 취업이 안 돼서 부모님께 손 벌리기도 미안해서 택배 일하는 나 같은 놈의 마음 1도 이해를 못하겠지. 그래, 우리 선규 이쁘게 잘 길러준 건 참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이제 선규가 당신 자식이 아닌 거 알게 된 이상 선규가 여전히 이쁠까? 이하연도 선규도 다 미워 죽겠잖아. 꼴 보기 싫잖아. 어줍잖게 널 변호하겠다고 애까지 팔다니 정말 비겁한 놈이네. 그래, 이하연과는 이제 끝이야. 이하연이 단물 쪽 빼먹고 뒤통수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하연 버리려고. 이제 이하연 너 가져. 더는 나한테 필요 없거든. 뭐? 야! 그날 오후. 여보! 안 그래도 짐 가져가라고 연락할 참이었는데 알아서 왔네? 무슨 소리야? 짐을 가져가라니. 이 집은 전세를 두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 해. 네 짐은 따로 챙겨뒀어. 당신 엄마 집에 보내길 원하면 보내줄게. 여기 웬만한 건 당신 짐이더군? 이해가 안 돼. 이사를 가면 같이 가야지. 왜 내 짐을 엄마 집에 보내? 당신 선규 사고 때문에 아직 화 안 풀렸어? 내가 조심할게. 앞으로 친구 만나는 것도 줄이고 선규 잘 돌볼게. 그러니까 당신 이런 식으로 화내지 말고 나랑 대화로 풀어. 어? 내가 대화하자고 할 땐 나중에 하자더니 인제 와서 대화?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선규가 내 아들이 아닌 거 숨기기 위해 혈액형 거짓말했던 거? 그동안 당신이 친구 만나러 간다면서 선규 친아빠랑 시간 보냈던 거? 어디 말해봐. 친자 확인 검사 결과까지 다 보여줄까? 친자 확인 검사까지 했던 거야? 나야말로 서운하네. 나한테 먼저 확인을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로 없었어? 당신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다면 난 아마 솔직하게 말했을 거야. 솔직히 그땐 너무 무서웠어. 당신이 나 버릴까봐. 나 이원준이랑 깊은 사이 아니었어. 그 자식이 아이 가졌지만 난 당신을 더 사랑했어. 그래서 난 당신 선택했던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아무리 친아빠여도 망나니 같은 이원준보다 내게 다정했던 당신이 선규의 아빠가 되는 게 맞았다고 생각했어.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다 친아빠가 아닌 당신을 택했을 거야. 난 그만큼 당신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했으니까. 그걸 이제 와서 믿으라고? 그럼 나랑 사귀면서도 그 망나니 같은 놈을 만난 이유가 뭔데? 전 남자친구 사귄 것까진 뭐라 안 해. 근데 나랑 연애하고 있었으면서도 너 계속 이원준 만났잖아. 지금도 결혼하고 6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이원준이랑 아직 만나고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이원준이 나한테 헤어지지 않겠다고 매달렸어. 당신이랑 사귄다 해도 말을 듣질 않고 매일 찾아오고 협박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했겠어. 너무 힘들다고 울며 비는데. 그래, 선지 생겼던 그날에도 애초롭게 나를 자꾸 매달린 거야. 그래서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 딱 한 번 실수했던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선규를 빌미로 매번 당신한테 사실을 알리겠다 협박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만나면 이혼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이원준도 만나지 않을게. 선규 아빠는 당신이야. 제발 매정하게 나 내치지 마. 이중인격 장난 아니네. 병원에서 장모님이랑 했던 소리 내가 다 들었는데 10주년 때 명의 바꿀 때 나랑 이혼하고 이원준한테 갈 거라며. 그때의 당신이랑 지금의 당신은 아예 다른 사람인 거야? 뭐? 협박을 해? 그래서 펜션도 같이 가고 스키도 같이 타니? 협박당하는 사람 치곤 아주 행복해 보이네. 당신
언제 내 SNS 계정을... 왜? 내가 당신 계정 비밀번호 알아서 당황했나 봐. 그러게. 왜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계정에 애인이랑 정답게 사진을 찍으셨어? 이미 다 들켰으면서도 결혼 유지해보겠다고 눈물겨운 연기하는 거 아주 잘 봤어. 덕분에 당신 밑바닥까지 구경했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날 가지고 놀았겠다. 그래, 이미 파탄 났는데 뭐. 나도 숨기지 않을게. 그래서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나랑 이혼? 그래, 하자. 이혼뿐이겠어? 너한테 사기당해서 결혼한 것까지 다 쳐서 나도 결혼 취소 소송, 위자료 소송 다 걸 거야. 뭐야? 너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오히려 네가 나랑 편하게 살면서 호의호식했던 거 다 토해내게 해줄게. 그래, 어디 해봐. 도로 준 거 뺏는 놈보다 치사한 건 없어. 나도 내 돈 있고 내가 밥 먹고 살 정도는 돼. 당신이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일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나도 이혼하면 경제적인 능력 충분히 있거든? 너만 잘난 척하지 마. 그래. 당장 어디 내 카드 내 통장으로 돈 쓰던 것들 없이 살아봐. 오늘부로 다 정지 처리했으니까. 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요새 자꾸 네 통장으로 돈을 야금야금 송금하는 게 이상하다 했지. 게다가 내 돈을 이원준한테까지도 보냈더라. 내가 남의 자식 키우는 걸로도 모자라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을 당신 상간남한테 줄 이유는 없지. 당신 능력 있다 했으니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카드로 대출받아 땡기려 했는데. 야, 진짜 카드 다 취소한 거야? 어? 잠시요. 최서방, 무슨 일이십니까? 하윤이한테 얘기 들었네. 내가 정말 면목이 없지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네. 그럼 돌아가시죠. 지금 계속 말을 섞다간 저도 어떤 말 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다 쏟아내게 최서방이 하는 말 다 받아들일 테니까. 아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이었겠나. 나도 그랬어서 자네 마음 아주 잘 아네. 나도 둘이 결혼식 치르고 나서야 하윤이한테 얘기 듣고 처음으로 알았어. 하윤이가 그런 마음 먹을 줄 알았으면 진짜 결혼 말렸을 거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셨으면 아셨을 때 저에게 바로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처음엔 장모님 어린 하윤이 임신시켰다고 저 엄청나게 싫어하셨죠?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었는데 다 참았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장모님은 다 알고 계셨으면서... 다... 그래, 자네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될 걸 내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지. 그래도 최서방, 나도 딸 가진 자식이라고. 그래도 딸이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내서 흐린 눈하고 모른 척했네. 자네한테 못쓸 짓 했던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었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모든 걸 설명할 순 없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잠깐, 최서방. 우리 이대로 내칠 건 아니지? 아까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었어. 이번 달 내로 매장 정리하려고 했다면서. 계속 영업하고 싶으면 보증금이랑 월세 내라고 했다던데. 갑자기 이러는 법은 없지 않나. 하루아침에 가게를 어떻게 정리하겠어. 우리 생업인데. 아버님도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제 건물로 그동안 임대료 관리비 없이 장사하셨으면 수익 고스란히 장인어른이 다 가지고 가셨을 텐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노른자 땅 건물 임대료 덥석 낼 정도로 우리가 벌이가 괜찮지 않어. 자전거 팔아서 얼마나 남겠다. 자네야 지금 당장 여기 임대료 안 받는다고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달라. 매출 하나에도 크게 휘청거리는 게 자영업자 아니겠나. 자네 제발 지난 연을 생각해서라도 아량을 베풀어 주게. 저 나름대로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임대료부터 그간 제 지인들 소개해줬던 것까지 다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들끓지만 참는 겁니다. 최서방, 제 건물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면 감당되는 곳으로 매장 이전하시면 될 일입니다. 애초에 저 아니었으면 이 동네에서 장사할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잖아요. 자꾸 영업하는 건물에서 이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최서방! 다시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서 다시 없을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은 사람을 믿지 못해 밖에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전 부인과는 결국 이혼 및 결혼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아내가 고의로 숨기고 결혼을 하려 했던 점이 인정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아내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헤어지면 이원준과 다시 결혼할 거라 말했던 전 부인은 결국 이원준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이원준이 반겼던 건 전 부인이 아니라 이혼하고 나서 떨어질 콩고물이었겠죠. 둘이 같은 대학을 나와서 대학교 동창회에서도 소문이 파다해져서 쪽팔려서 헤어졌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됐든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랑만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란 건 드러난 것인 셈입니다. 아참, 선규는 어떻게 됐냐고요? 친모인 전 부인이 양육권을 인정받아 키우게 됐지만 아들 사고 이후 재활을 신경 써주긴커녕 폭언 및 학대를 한 정황이 발견되어 유치원에서 고발을 당해 결국 제가 데려오게 됐습니다. 아마 저를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매일 저를 찾으며 우는 선규를 내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괴물 같은 그 가족들 틈바구니에 밀어넣으면 나중에 선규가 저를 엄청 원망할 것 같았어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무섭다는 게 이런 말인가 봅니다. 지금은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아서 몸 건강히 잘 지내는 중입니다. 막장 같았던 저희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